오늘은 저의 귀한 벗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옛것에 대한 안목과 통찰이 깊은 김훈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읽었거나 제목 들어본 분 많으시죠? 김훈 씨가 요즘 읽는 책이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정조지는 소정에 도마조자를 씁니다. 조선 후기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와 순조 때 주로 활동한 실학자 서유구 선생이 쓴 음식 백과사전입니다. 1,500여 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쓰여서 그동안은 읽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한글로 완역됐고 제가 요즘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음식을 복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보람 선생님과 함께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밥상을 만났지만 맛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우리 밥상을 기록하는 보람도 컸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한국인의 밥상은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남청결 잘 찾으셨어?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뵙고 싶었는데.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는 카레 노래 보고 아이고. 얼마나 유인국을 하고 싶었던지. 이분들은 10년째 정조지 속 음식을 재현해온 요리 보험가들입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언니 미경 씨가 먼저 시작했고 동생은 그런 언니를 지켜보다 함께하게 됐답니다. 바로 이분,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양반은 그 밑에 백성들이 다 도움을 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도움을 받고 그들의 힘을 뺏고 노동을 뺏고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이지만 양반은 더 백성보다 더 많은 노력과 내 삶을 꾸리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양반이 오국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한다. 이제 다 익었을 거예요. 요리 보건가들의 연구소에 도착을 하니 잘 익은 고구마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색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고구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 후기에 선조임금 때 그 서유구 선생이 고구마를 보급했어요. 서유구 선생이 그때 전라도 관찰사를 했죠. 백성들이 이렇게 그 굶주리고 그럴 때 이거를 가지고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한테 보급을 했다. 그런 얘기가 정조주에도 나오고. 나는 이 밥상을 시작하면서 뭐 산가요로 순자빵 또 장계양의 음식 디미방 이런 책을 좀 대했습니다만 이 정조지는 왜 이렇게 몰랐던가 나는 전혀 이거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조지라는 책을 최근에 그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비로소 읽을 수가 있게 됐는데 임원정치연구원에서 냈죠. 네. 이것은 정조지라는 것은 그 소정, 소정. 가면서 소. 네. 그 정이고 조라는 건 도마입니다. 도마. 아, 솥과 도마. 그러니까 정조. 네, 필수적인 주방 용품을 합쳐서 이제 책 이름을 한 것이죠. 서유구 선생이 그때 그 국민생활 각 분야에 걸쳐서 식용 백과사전을 한 113권
쓰셨는데 쓰셨네요. 정조지가 그 중에 한 일부입니다. 13권 중에 이제 7권, 7권. 7권을. 예, 음식에 관한 백과사전이죠. 그 정신은 그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분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신창호 씨는 손꼽히는 한식 셰프 중 한 사람이지만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한식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런 그가 요즘 푹 빠진 것이 바로 정조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식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계속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조지 책을 딱 본 순간 이거는 뭔가 좀 지금까지 본 책과 많이 틀리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고구마로 고구마 달달해서 맛있어서 이거를 장으로 담그면 약간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조지 책을 보는데 그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놀랐어요. 그 정조지에 보면 수많은 식재료가 나와요.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식재료가 있어요. 다 생활 주변에서 찾는 거죠. 네, 이것도 그중 하나였다죠. 조리투처럼 생겼네 정말. 예, 모자로 써던 전립투예요. 아 이거 유세입니까? 예, 무쇠예요. 이렇게. 아 모양은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조선시대 무관들이 쓰던 예, 그 전립투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전립에서 왔고요. 네. 이게 음식 도구이자 또 이게 음식 이름이기도 해요. 그 음식을 복원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전립투를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더 여기에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일반인들 민가까지 널리 이 전립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이제 공출로 많이 무쇠나 유기농지가 나가면서 이 문화가 사라지고 또 이제 그 일본인들이 이게 우리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 전립투 먹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저희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전립투라는 막 지금 먹으려던 참인데 딱 맞춰서 자랐어요. 먹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립투는 요리 방법도 독특했습니다. 갓 모자 안에서 육수가 끓으면 채소를 익히고 챙에는 고기를 구웠다는데요. 고기가 구워지면서 기름이 나오면 이 기름이 솥 안으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약간 경사도를 주는 게 그 풀을 한번 떼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고기도 굽고 국물도 내고 그렇게. 전립투 안에서 육수는 은근하게 끓고 챙에 올린 고기 또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익어서 천천히 얘기를 나누며 먹기에 참 좋더군요. 옆에 있는 불은 재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은근하게 이걸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옛 기록들을 꾸준히 소개했습니다. 1400년대 쓰여진 산가요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로서 어이가 쓴 만큼 음식이 곧 약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밤에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양별미였다는데요. 간장치킨과 맛도 비슷하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물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걸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왕후가 왕의 옷자락에 쏟았다는 갱이 바로 국입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는 다양한 재료로 국을 끓여 먹은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속
음식 백과인 7권의 정조지엔 다른 조리서보다 몇 배 많은 1,500종의 한국인의 밥상이 실려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이 벼슬을 한 30여 년간 했습니다. 근데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18년 동안을 귀농했던 시기가 있어요. 귀농하면서 조선 후기에 당시 실상을 좀 제대로 파악한 거죠. 민중의 실상, 조선의 실상.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겠다. 그런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서유구는 요리를 제법 잘하는 사대부였다고 전해집니다. 고기를 잡거나 농사져서 어머니께 그 음식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온 아들의 손을 보고 공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배어버려. 참 이 그 백성들의 것을 그 노동력을 취하지 않고 공의 스스로 공의 힘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공이 참 자랑스럽다고 봐요. 지금 요리 복원가들이 만들고 있는 국수도 그가 모친에게 만들어 드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대파 요리도 정조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지만 이번에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볼 거랍니다. 정조지 책에 나오는 움파구이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음식인데요. 먼저 고흥산 굴에 기름간장을 바르고 하나하나 공들여서 석쇠에 굽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굴을 버무릴 소스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답니다. 중요재료는 이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천연 생강식초고요. 천연 발효한 식초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식초를 직접 만들어서 써왔다죠. 신창호 셰프는 정조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요리를 발견할 때마다 뛸 듯이 기뻤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게 과연 한식이 맞을까 하는 고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정조지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해보고 싶은 요리가 정말 많아졌어요. 네. 아이고, 참 한국 음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참 예쁘네요, 우선. 네. 요 음식은 그 고흥산 굴을 아까 유장을 발라가면서 굴? 네, 굴구이. 네, 유장에 발라가면서 아까 화로에 구웠고요. 내내 궁금했는데 드디어 맛을 봅니다. 파 구운 거예요? 네. 불맛이 좀 나네. 파가 이제 안에 속이 차기 전에 그 여린 것만 구해가지고 겨울파, 네, 운파. 네네. 거의 부드럽고 맛있어요. 참 부드럽고 뭐 비린내도 없고. 네. 파가 맵지가 않고 달아. 이거를 산에도 이 국물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국물은 멸치 육수에 된장을 되게 은은히 풀어가지고 냉이랑 같이 우려냈습니다. 네. 냉이도 넣은 거예요? 네. 나 냉이 좋아하는데. 국물 국물 좀 드셔보세요. 아주 오묘한 맛이 나. 진짜 오묘해요. 난 지금 이 음식을 먹고 맛은 우리 맛이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모양새는 약간 퓨전화된 거.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 봐야죠. 네, 아주 그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생활 습관이 다 바뀌었잖아요.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또 가업 구조가 다 바뀌어가지고 왔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가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부엌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조리를 할 일도 별로 없어지고 작은 주방이 있잖아요. 원룸에 가도 그 조그만 싱크대가 있지 않습니까? 난 거기가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인의 밥상 프로가 그런 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뵈니까 또 말이 나오는군요. 이번엔 요리 복원가들이 정조주의 숨은 재밌는 요리들을 되살려 보겠답니다. 이거는 배롱이에요. 네. 뭐에 쓰는 거였어요? 옛날에 겨울에 추우면 빨래가 밖에서 널면 얼어버리고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방에다가 이 화로, 안방에는 옛날에 화로들을 다 있었으니까 이걸 배롱을 이 화로 위에다가 놓고 애들 기저귀 또 어른들 빨래 먼저 이렇게 말려서 쓰던 도구예요. 그런데 배롱이야 일상용품이었다고 해도 육포는 서민들에게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건 기후이고 그때는 멧돼지며 토끼고기 등의 다양한 고기를 육포로 만들어 뒀다고 합니다. 마치 김장을 하듯이 고기도 그렇게 저장을 해뒀던 거죠. 두 요리 복원가가 이번 요리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것이라는 장담을 했는데요. 또 새로운 게 뭐 있어요? 뭐 하세요? 이게 뭘 만드시는 겁니까? 네, 가수저라 만들고 있어요. 가수저라. 우리 알아요? 가수저라? 조라가 정조주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것은 놀랍게도 카스텔라였습니다. 밀가루와 달걀, 설탕으로 만든다고 적혀있죠. 카스텔라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카스텔라는 빵. 빵. 그런데 서양 과자. 서양 과자. 그거를 그 서유구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수저라라는 이름도 그 서양 말을 그냥 한자로 그냥 쓰신 거예요. 이야. 그냥 대단한 거 실험적인 걸 한 거죠. 포르투갈 말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마 일본 사람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하고 왕래가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것이 또 북경으로 가서 우리 이제 북경 사신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먹어도 바뀌었죠. 숙종 때도 이미 가수저라가 사신들에 의해서 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사신 하나가 그거를 레시피를 아니 조리법을 배워서 와서 궁에다가 오븐을 만들었대요. 네, 오븐을 만들어가지고 전 신하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제 이게 이제 만드는 행사가 크게 있었대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숙종이 노안으로 입맛을 잃었을 때 이 가수저라로 이제 원기를 돋구어줄 요량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백설탕을 많이 넣으라고 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귀한 재료예요. 귀여워. 계란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귀한 설탕. 재료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고 실험적으로 만듭니다. 실험적. 하하. 그렇군요. 서유구 선생님이 그 정조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맛있고 좋은 설탕을 못 먹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예. 우리 이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그러니 이게 널리 퍼져서 음식에도 좀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누군가 재배를 해봤으면 좋겠다, 사탕수수를. 근데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서 안 된다고만 한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예. 임금님보다도 서유구가 오히려 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건강을 지키고 백성을 즐겁게 만드는데 임금님보다도 역할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카스테라는 노쇠 재질의 노구솥으로 만든다는데요. 여기는 그저 부풀어 오르는 기능이 있나? 부풀어 올라 빵처럼? 예, 아까 노른자를 이렇게 저어서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네, 공기 가열이 되면은 그 안에 공기가 올라오는구나. 네네. 반죽이 익으면서 기포가 생기면 가느다란 꼬챙이로 찔러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멍을 뚫어 그랬죠. 예, 대나무 꼬챙이 조금 더 익은 다음에 그 구조를 보니까 여러 번 실패하셨던 거예요. 예. 이 가운데가 안 익으니까 예. 그래서 구멍을 뚫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걸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많이 실패를 거듭해서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구멍을 뚫어. 조심해가지고 네, 이제 다 된 모양인데요. 덮어볼게. 이 카스텔라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우보가 병석에 있을 때 서유가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답니다. 카스테라 맛 한번 봐봐요. 근데 지금은 카스테라를 먹으면 부들부들한데 조금 그보다는 질이 단단하네요. 좀 덜 달긴 하지만. 이거 무슨 고추를 들고 나오세요? 아, 이거는 치자꽃이에요. 피자요? 네. 아니 치자라는 게 원래 붉은색이라는 거 아니에요? 꽃은 흰색입니다. 뭐에 쓰시려고 지금 가져 나오셨어요? 네, 이 치자꽃으로 젓갈을 담으려고 해요. 젓갈. 예, 예. 꽃으로 젓갈이라니 가능한 걸까요? 지금 그 넣으시는 게 뭐예요? 아, 예, 백반가루예요. 백반? 예, 백반 옛날 누나들 그 봉숭아들 때 그렇지. 예, 그걸 넣어요? 예, 이 안에. 그게 무슨 작용을 해요? 아, 이게 백반가루가 이 물에 녹으면 산기를 떼거든요. 왜 식초를 넣은 것처럼 예, 신맛을 내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발효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꽃잎의 색깔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치자꽃 젓갈은 당시에도 흔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가자미 식혜를 담는 원리와 비슷하더군요. 생선을 꽃으로 바꾸는 그 사소함이 커다란 재미를 만든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닐지요. 서유구는 정조지를 쓰면서 후대 사람들이 따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쓴다고 했다죠. 저는 우리 한식이 너무 단촐화되고 그리고 그 식재가 몇 가지 안 쓰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정조지 속의 다양한 식재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재들이 많이 이용된다면 우리 식탁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혜가 담긴 이 정조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유구 선생님이 바라셨듯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도 미력 하나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만 보며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보니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네요. 지나온 길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온고지신, 그게 대한 국민의 밥상이겠죠.